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세포, 핵,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유전 물질 혹은 DNA, 말만 들어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요, 각각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이러한 용어들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단히 이 내용들을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전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DNA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먼저 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세포 안에는요, 우리의 형질, 형태와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유전 물질을 잘 감싸고 있는 막, 이런 핵막이라고 하는데요. 핵막 안에 잘 감싸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핵이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 유전 물질이래요.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 우리는 그것을 핵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정의 자체에도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핵의 정의를 듣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DNA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DNA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DNA는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거울을 보면 나의 어떤 형태와 성질이 부모님을 닮아 있죠. 그렇게 유전되는 그러한 물질들, 우리는 모든 세포 안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을 바로 DNA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NA, 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포 안에 있다는 건데요. 세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물을 구성하는 단계를 보면 식물 혹은 동물, 이러한 식물과 동물의 몸은요, 세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인 개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포가 모여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무엇인가요? 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생물들은 그냥 세포 하나 자체가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생물들을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인간처럼 우리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세포 생물, 예를 들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한번 살펴보면 동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 이 안에 소기관들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혈구라든지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 혹은 상피세포,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있어요. 이러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세포라고 했는데 이 세포에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DNA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어떤 특정한 세포에서는요, 이 유전 물질이 너무나 중요해서 막으로 잘 감싸고 있는 세포가 있고요. 어떤 세포는 그냥 세포에 퍼져 있는 그러한 세포들도 있거든요. 결국 핵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의 DNA가 세포 안에 채워져 있는 물질, 세포질에 퍼져 있는 세포, 우리는 그것을 원핵세포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보면 C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핵, 전에 근원이 되는 세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핵세포라고 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은 편하게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있는데 그걸 어떤 막으로 감싸고 있진 않구나, 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른 세포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 유전 물질 너무나 중요해서 핵막으로 잘 감싸고 있는 세포. 우리는 참 진짜의 C핵자, 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진핵세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동그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핵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러한 용어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생물을 분류하는 것을 중학교 단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핵이나 DNA,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런 개념은 배우지 않고 단순히 이 생물을 분류하는 것만 공부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부분만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주면 좋겠냐면, 생물은 우리가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가 개의 단위입니다. 개의 단위로 생물을 분류할 때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5개 중에서도요, 우리는 크게 2덩어리로 나눠 볼 거예요. 바로 원핵 생물계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원생 생물계와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4개로 나눠 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와 4개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것만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지고 있지만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원핵생물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핵세포가 되겠죠.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그리고 동물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들 너무 어려워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갔으면 하는 것은 내가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핵 그리고 DN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이었습니다.